안녕하세요. 11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한국 내 종북주의자들에게 지령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헤쳐먹을 때는 서울이 관역은 아니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을 왜 보고만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지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에 즉각 민노총은 북한의 지령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집회를 윤석열 탄핵 집회로 전환하고 11월 26일 일제히 모였습니다. 전국민주행동본부, 서울민중행동, 그리고 민노총 등은 일제히 모여서 이것은 누가 봐도 노동자 집회를 할 수 없는 간첩선구어들이 난무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규탄,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대북 적대정책 중단을 외치면서 서울역 인근에서 광화문까지 반정부 집회를 계속했습니다. 한국민노총은 가장 악랄하고 세계에서 최강 강성노조로 유명합니다. 평균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고용도 세습되고 한번 들어가게 되면 귀족 신분이 되는 노조입니다. 이들은 2020년을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의 14.2%입니다. 100명 중에 14명이 노조에 가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한국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고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좌파 정치 세력과 연대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노총은 130만 명, 전체 노동자의 7% 수준에 불과합니다. 결사체 조직으로 단결하고 있고 주사파 인형까지 장착한 좌파 전사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체제 전복을 위해서 노조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노조 조직률을 14.2%까지 급속하게 올려놓았습니다. 2018년부터 한국 노조 조직률은 미국보다 높아졌습니다. 이제 한국 민노총은 세계 최강입니다. 40년 전 악명이 높았던 영국의 석탄 노조보다 훨씬 악랄한 노조로 변해 있습니다. 민노총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어메이징한 조직입니다. 민노총은 천하무적 백전백승, 한국에서는 신성불가침 조직입니다.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테슬라 일론 머스크 회장과의 화상 면담을 했는데요. 테슬라는 내년에 100억 불 이상 한국 부품을 수입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한국을 최우선 투자 대상국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강성 노조가 우려스럽다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현재 문재인과 이재명은 도간에 든 쥐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좌파 진영 실세들의 범죄 혐의가 보물같이 터져나오고 있고 이런 불법을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좌파들은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오고 대딸 조직들이 절규하고 지방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서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전면적으로 투쟁에 가담하면서 좌파들은 이제 총체적 비상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는 가장 먼저 파업에 돌입했고 학교 급식을 담당하던 전국 학교 비정규 연대들도 파업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철도와 서울 지하철 노조가 파업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철도와 지하철은 그야말로 국가의 동맹입니다. 전시 상황이 와도 철도 운송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철도는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7대 수출 대국 한국에서 국가의 동맥 철도와 지하철 그리고 화물 운송이 멈춘다는 것은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노동자 중 7%짜리 한 줌짜리 민노총이 대한민국 노동자를 장악하고
좌파 정치를 주무르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권력 핵심에는 문재인 알박기로 인해서 국가 명령체계가 상당히 해체되어 있습니다. 극기야 화물연대는 국가 동맹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1980년대 영국 리버풀에는 혼란과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 노조였던 영국의 석탄 노조 때문이었습니다. 세계를 제패하던 영국이 노조의 발목이 잡혀서 국가 시스템이 망가지던 시기였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요청할 정도로 소위 영국병으로 인해서 유럽 내의 중환자, 최악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영국에는 철의 여인 마거렛 대처 수상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영국을 구출하게 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성노조를 가장 강력하게 제압하였더니 영국이 살아난 것입니다. 영국 노조는 국가는 망하는데 자신들의 이익만을 불리기 위해서 수시로 파업을 단행했고 기존의 영국 총리까지 교체 또는 임명할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가진 집단이었습니다. 특히 석탄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영국 경제는 올스톱되는 상황에서 대처 수상은 석탄 노조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석탄 노조 2만 명을 감축해버리고 임금까지 삭감해버렸습니다. 석탄 노조는 강력하게 총파업을 선언했고 1년 동안 파업이 계속되었습니다. 대처 수상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초등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주던 우유까지 중단해버렸습니다. 결국 1년 만에 석탄 노조는 항복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노동자 해고도 자유롭게 되고 영국 국영기업은 대부분 민영화되었습니다. 대처 수상의 뚝심 있는 애국심과 국민들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서 영국을 다시 도약하는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한국민노총은 영국 석탄노조 이상으로 초강성 노조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민노총이 추구하는 목적은 단순 노동운동을 넘어서 종북주의 이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체제 전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좌파 언론들은 경제위기, 금융위기로 한국의 부도를 걱정하는 방송을 열일 내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가 부도를 걱정하는 언론들이 반정부 집회에 40만 명 이상이 모였다는 등 가짜 뉴스를 유포해서 사회 불안을 선동하는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악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처리즘을 반면교사로 삼면서 좌파 천국 대한민국을 구출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로 발동될 수 있는데요. 업무 개시 명령은 집단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 특정 범인을 콕 집어서 국가가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소유한 개인에게 화물 운송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행정명령입니다. 무조건 복귀해야 합니다. 만약에 복귀를 거부하게 되면 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 있는 강력한 강제명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 후보자 신분으로 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하는 불공정의 상징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집권하고도 누구든지 어떤 조직이든 불법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30년 전 일본 검찰총장이 일본의 부패한 정치 권력을 탈탈 털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검찰총장도 문재인 정권을 탈탈 털다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최근 민노총 지도부는 반란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몰라도 정말 한참 모르고 천방지축 정부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불법과 불공정에 좌고우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싹 다 조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단체와 협치는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무소의 뿔입니다. 오직 법과 원칙으로 밀어붙이는 철저하게 법치주의자입니다. 민노총이 선을 넘는 순간 주동자는 물론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으로 전 재산 몰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되면 그 이후 모든 책임은 운송업자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가 있는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민형사적 책임이 돌아가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대처 수상 이상으로 강력한 지도자로 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서울 이태원에서 150여 명의 비극적 죽음을 또 정치에 이용하는 저주의 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 원수 전용 비행기를 추락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저주하는 또라이 신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들이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집권했습니다. 나라는 혼란과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노란 봉투법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집회로 발생하는 영업 손실에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악법입니다. 영업을 마음대로 방해해도 책임지지 않는 노조 천국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하고 일주일 만에 좌파 성향의 근로자 60% 이상을 해고해 버렸습니다. 만약 한국에 이런 해고가 발생했다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민노총은 축창을 들고 거리로 나왔을 것일 겁니다. 언론은 당장 기업주를 구속하라고 난리 법석을 떨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은 선한 인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창궐한다고 합니다. 단지 내가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쁜 행동을 방치하는 것은 나쁜 행동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의지를 강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